여기에 이제 뭐 문자가 쭉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한 이제 그런 치환한 그 글자는 밑에 발음 기호는 밑에 써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 아마 제가 이 클래스 파일을 올려놨을 것 같은데 그 책 제목이 PDF 파일인데 Learn to Read Sansk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버머 읽는 법에 대한 이제 그런 공부를 시키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문법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 위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글자가 아자입니다. 아자, 아. 여기 밑에 발음기호가 써 있죠. 그러니까 알파벳 A자인데 뭐 발음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그냥 그 글자마다 이제 그냥 발음 영어 발음에서의 표준 발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A가 써 있으면 무조건 아예요. 그다음에 E가 써 있으면 무조건 E입니다. 현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써 있어도 R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뭐 A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E가 써 있어도 I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버머 로마자 표기일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A자는 R라고 발음을 하고, I자는 E라고 발음하고, U자는 U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실제 버머를 옛날에 어떻게 발음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 글자로 써 있는 그대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기는 위에 있는 이런 표기인데,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이 표기는요, 인도 여행 가면은 간판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바나가리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 이름이에요. 데바나가리 문자라고 부릅니다. 데바나가리. 데바나가리의 뜻은 뭐냐면 데바 할 경우에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영어의 God, G-O-D, God, 신. 그러니까 데바, 그러니까 신이 많죠. 인도에는. 그리고 나가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마을이다, 신이 사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 번역을 할 때 이제 버머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를 버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범자는 청정범자를 씁니다. 청정범자. 여러분 제가 한글문서 띄워가지고 칠판 판서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병훈 마이크를 꺼도 될 것 같은데 양병훈 마이크 껐죠? 네,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옮겨놓고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만요. 자, 양병훈 미안하지만 다시 마이크 켜주세요. 지금 한글 부사 보입니다. 한글 파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내가 버머리게 타이프 치는 거 보이고요. 네, 보입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됩니다. 네. 이제 청소문 써서 버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범천의 언어다, 범천. 그러니까 범천들이 쓰는 말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범천은 뭐예요? 브라만. 그러니까 브라만이 인도에서 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신앙들은 인도 이 전통 종교의 신이 브라만 신인데 이제 인도 불교 바깥에 이 바라문교든지 힌두교, 현대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바라문교가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죠.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범천을 보시더니 범천은 그런 창조주가 아니고 새끼의 초성천에 사는 존재다라고 격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새끼의 초성천의 천주.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범천을 새끼의 초성천의 천주다. 바라문교에서는 범천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범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습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 교화를 하려고 하다가는 교화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열반을 얻으셨는데, 보리수 밑에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깨달음이 너무나 이제 아주 고귀하고 이제 높은 깨달음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욕에 물든 그 욕심이 드글드글한 일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 법을 수용할 것 같지가 않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욕심 갖고 살아요. 그렇죠? 분노 갖고 살고. 근데 그걸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수용할 것 같지가 않구나 하고서는 이 전도를 갖다가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불교를 전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셨는데, 그때 이 신화적인 얘기지만은 이 범천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범천이, 그때 범천의 이름은 사항빠띠, 사항빠띠. 사항은 모든 것이란 뜻이고요. 빠띠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세상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사항빠띠예요. 그때 이제 밝은 빛을 내면서 범천에 내려와서 연꽃의 비유를 하면서, 연꽃,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연꽃도 뭐 물 위에 올라온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파란 청년도 있고 홍년도 있고 하듯이,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펴시면은 반드시 이제 그걸 수용하고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범천 권청의 그런 이러한데 이제 그렇듯이 불교에서 범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부정하냐 하면은 범천이 창조주다,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범천은 부처님께서 색계 초선천의 천주일 뿐이다라고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런 범천이 창조주로 착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장화암경에도 나오고 마치만 이가에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색계 2선천 이상에 살던 존재들인데, 우주가 다 파괴되고 나면은요, 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주계공에서 다 텅 비게 되면은요, 이 모든 생명체가 착해질 때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착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텅텅 비고, 중생, 축생계가 텅텅 비고, 아귀가 비고, 인간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천상, 하늘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가 새끼 사선천 이상 올라가 있다가 3선, 2선이 생기다가 새끼 초선천이 생기면서, 그때 초선천에 처음 떨어진 존재가 그게 바로 범천이에요. 근데 그 업력 때문에 이제 옛날에 지었던 업이 다 소진돼가지고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그 업에 의해서 초선천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진 존재들이 원래 없던 세계인데 얼마 전까지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분이 만들었구나 해서 그 범천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교만한 말이고, 그것은 이제 모든 세계는 중생의 업의 힘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색계 초선천이냐 하면은요, 색계 초선천까지가 지수화풍 4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구성 요소인 지수화풍이 다 있습니다. 색계 2선천 이상부터는요, 하나씩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색계 초선천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예요. 2선천 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는 이제 초선천 이하의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색계 초선천에 이제 이 브라만이 사는데, 여기에 범천은 천주기 때문에 이걸 대범천이라 부르고요. 범천이. 그 다음에 이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보좌관들, 장관들. 이걸 범보천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백성들이 있어요. 범천의 세계에. 백성들이. 그래서 이 백성들 뭐라 그러냐 하면은 범중천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도 착하게 살면은요. 착하게 살면서 착한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참선을 해서 초선의 경지까지 올라가면은 그럼 내생에 여기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범중천,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아니면 굉장히 좀 수행력이 높으면 범보천 장관까지 발탁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범천들이 쓰는 용어가 바로 범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천이 쓰는 용어가 범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범어라고 부른다. 좀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신화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왜 범어라고 부르느냐? 하필이면은 서양서는 범어가 아니에요. 산스크리트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 동아시아는 범어라고 부르냐 할 때, 범천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 범천이 뭐냐 할 때, 그 바라문주 힌두교에서는 창조주로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새끼 초선천에 제일 처음에 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격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범어를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서양서는 그 산스크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양학자들이 이 타이프를 조금 늦게 치면은 오타가 나는데 내가 성미가 급해갖고 자꾸 빨리 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보면서 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고 화면 보고 하는 게 이 멀티 작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약간 천천히 이제 좀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라고 그렇게 이제 로마자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범어 인도 내에서는요 상스크리트 M자 밑에 점이 찍혔죠. 상스크리트 땅 해도 돼. 상스크리트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어제 얘기했듯이 유의법 할 때 유의법과도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유의법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지행무상할 때 행자가 유의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의를 상스크리트라 부르는데 이제 여기 또 왜 M이 붙었냐 이것도 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범어에서는 그 쌍자가 의미가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두사인데 똑같은 접두사인데 이때는 의미가 달라요. 어저께 얘기했던 유의법에서는 뭐였죠?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범어를 상스크리트함이라 부를 경우에는 그 뜻이 함께가 아니고 이제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언어. 이게 상스크리트예요. 상스크리트. 그 다음에 이것과 상반된 것은 뭐냐 하면은 사투리. 이거는 프라크리타. 라. 이렇게 됩니다. 프라크리타. 그래서 프라는 이제 앞선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아자에 그 장음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합화될 경우에는 간혹 장음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장음 들어간 맞을 겁니다. 다시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A자 쓰고서 그 A자의 선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 각자 개인 컴퓨터를 좀 한글 프로그램에 조작을 가해야 됩니다. 그건 또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상스크리트는 완전한 언어고 이것은 프라는 앞선 언어, 원래의 말, 원초 적으로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이는 했지만은 그냥 사투리 하면 사투리야. 그다음 상스크리트 하면 뭐냐 하면은 표준어 라고 보면 됩니다. 표준어. 여러분들 원래 사투리와 표준어가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도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서울말을 갖다가 표준어로 삼은 겁니다.
만약에 수도가 그 경주가 됐으면은요, 경주 말이 이제 표준어가 되고 서울 말은 다 사투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 표준어가 산스크리트인데 이제 이걸 누가 만드냐 하면은 기원전 한 4세기경에 빠니니이라는 문법학자가 탄생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산스크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산스크리트 땅이. 그래서 빠니니라는 문법학자가 그 전까지 있었던 베딕이라고 그래요. 베다적인 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그 전까지 퍼져 있던 여러 가지 범어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문법을 만듭니다. 표준 문법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산스크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이 빠니니가 만든 이름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요. 그 지폐, 종이 돈의 그 단위가 뭐 100원이다 할 경우에 그 100루피일 경우에 그 단위가 한 14개 내지 16개 언어로 써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인도지 그 여러 가지 그런 나라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인도지 실제는 유럽 같은 곳이 유럽이요. 유럽 보면은 영국은 영어 쓰고 프랑스는 프랑스 말 쓰고 다 다르죠. 이걸 요새 합해가지고서 EU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인도도 실제는 여러 나라가 있던 그런 그 어떤 반도, 대륙인데, 근데 그것을 영국이 지배했다가 나중에 영국이 이제 식민 지배에서 떠나가면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서 하나의 나라로다가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인도가 된 겁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북쪽은 그 무갈 제국, 이슬람 통치권이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토들이 통치하는 그런 여러 군소 나라의 복합체였습니다. 그랬는데 영국이 지배하는 바람에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마가다고 코살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를 얘기하듯이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크게 쓰는 이제 그런 표준어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종이 돈에 14개 내지 16개 언어가 써 있긴 하지만은 실제 인도에서 지금 쓰는 언어가요. 인도 아대륙에서 300가지가 된답니다. 300가지. 그래서 강만 건너가면은 말이 안 통한답니다. 사투리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뭐 체코 말하고 무슨 폴란드 말 다 다르듯이 그렇죠? 헝가리 말이 다르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 지식인들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책을 쓸 때든지, 그걸 각 지역의 특수한 말을 쓸 경우에는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도 아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동아시아의 한문과 같은 것이 산스크리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이제 그렇게 여러 나라, 월남까지, 옛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다 한자 문명권이었습니다. 한자 문명권.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자 변형시킨 그런 글을 쓰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 월남전,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 갔을 때 그때 이제 말이 안 통하면은 필담, 한자를 써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합니다. 뭐 하나 또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베트남 스님 틱나탄 스님이 계시죠? 틱나탄.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의 그 한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틱나탄? 틱나탄 스님이 한자 이름이 석일행이에요. 석일행. 석은 보통 이제 이 스님들 법명 앞에다가 모든 스님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이다, 뭐 딸이다, 자식이다 해갖고 석자를 붙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제 창안했냐 하면은 그 불도중의 제자였던 그 도안 스님, 그러니까 도안 스님이 처음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불도중의 제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동아시아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약간 석일행을 갖다가 베트남 말로 틱나탄 이렇게 읽습니다. 틱나탄. 낮자는 아마 우리말로 낱낱해, 하나짜리 뭐 그런 뜻이 아닌가? 뭐 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이 다 동아시아 문명권인데 말이 전혀 안 통해요. 또 중국도 말이 중국이지
언어가 무지무지 많아요, 중국도. 만주어가 다르죠. 몽고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어, 베이징어가 있죠. 만다린. 그 다음에 뭐예요? 홍콩, 광동어가 있죠. 벌써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4개입니다. 중국도. 근데 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말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쓰는 공용 문자가 바로 한문입니다. 그래서 한문 갖고 쓸 경우에는 모든 그 나라가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 지식인들 사이에 동아시아에 교류가 있을 수 있었죠. 책을 쓰더라도 이제 한문으로 쓸 경우에는 그걸 바깥에 보내더라도 다 의미가 통했습니다. 그렇듯이 인도 아들이 위해서의 공용 문자 언어가 공용 그런 그 뭔가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표준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어디 가더라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경에 빠니니라는 문법학자가 만든 그런 인공 언어가 물론 단어와 문법은 다 그 전에 있던 걸 계승을 하죠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이제 규칙을 갖다가 딱 정한 이제 그분이 빠니니고 그런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이름을 상스크리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인도 내에서. 근데 서양 학자들이 인도에 와서 이제 이 언어를 부를 때 여기에 뭐 발음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산스크리트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서 아자를 다 빼버리고 뒤에 할 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마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의 문자는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옛날에 데바나가리 문자, 이 문자를 이제 썼는데 이 문자가 참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산스크리트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표음 발음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로마자로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버머가 처음 미국에 알려질 때 초창기에는 학자들마다 자기 나름의 표기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나온 사전 보면은요, 표기 방법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점점 통일이 돼가지고서 지금 표기법은 여러분 여기 써 있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식의 표기법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정착이. 그래서 이제 이 위의 문자를 데바나가리라고 부르고, 그럼 데바나가리 말고 다른 문자도 있는가? 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동아시아에는 데바나가리 문자가 들어오지 않고 시담 문자가 들어와요. 시담 문자. 보통 한자로 십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그것도 보여주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른 화면에서 제가 검색합니다. 제가 모니터가 3개를 쓰는데 가서 이게 좋습니다. 요게 시간 문자입니다. 왼쪽에 써 있는 거.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비슷해요. 여러분 아자가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이 아자인데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시단 문자는 이렇게 이게 시단 문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던 거냐면 여러분 부적에서 오는 건데 부적.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들어온 건 시단 문자고 대바나가리가 아니고 옛날에도 인도네에서는 실단 문자 지금 이 문자보다도 데바나가리 문자를 많이 썼습니다.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필사본이 뭐냐면은 이제 손으로다가 베껴 쓴 경전들이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목판본 하면은 나무에 새겨서 도장 찍듯이 인쇄한 거고, 이제 목판본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베껴 써가지고서 경전을 유포했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경전 베껴 써서 이제 여러 권을 만드는 그런 어떤 행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경법회. 여러분 가끔 법화경 사경법회라는 뭐 그런 이제 행사를 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원래부터 있던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서 사경을 해요. 법화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신심을 고양하기도 하고 쓰면서 또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교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또 실용적인 목적은 뭐냐면은요,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법회 끝나고 나면은 100명이 모여서 그럼 100권의 법화경이 생깁니다. 그럼 유포합니다. 그렇게 인쇄하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인쇄하려면은 목판을 이제 다 조각을 해가지고 기술자 부르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사경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필사본들, 이제 그런 것들 발견되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요, 거의 다 데바나가리 문자예요, 데바나. 근데 왜 동아시아에는 굳이 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시담이 들어왔냐면요, 그게 동아시아 문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바나가리, 그, 횡으로 써요, 횡. 우리 지금 한글 쓰듯이. 주로 한글 쓸 때 어떻게 써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횡으로 글을 쓰죠? 여기 시담은 문자 발음해서 횡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 나온 노노명자 같은 책 중에서 한글로 쓴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종으로 씁니다. 종으로다가. 시작도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요. 노노 한 다음에 뭐 이제 학위장, 그래서 학위시습지 불용여로 하면서 이렇게 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도 대바나가리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대바나가리는 항상 횡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를 표기하는 문자 가운데 종으로 쓰는 게 없는가 찾아보니까 시단 문자가 종으로 쓸 수 있어요. 시단 문자는 음절 하나를 갖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잊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고서. 그래서 피치 못하게 시단 문자가 동아시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그러니까 흔히 쓰는 건 아니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그 동아시아에 들어온 것은 이제 한문과의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목판 인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범어 가끔 넣어서 인쇄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범어를 세로로 써야지만이 한문 세로로 쓴 뒤에 이제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단 문자가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옛날 뭐 대장경이든지 고려대장경 같은 데 보면은 다 시단자로 써 있는 이제 그런 이 범어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쓰이는, 흔히 쓰이는 그런 문자는 아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써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시담이 아니고 이건 바로 데바나가리 문자입니다. 데바나가리. 그다음에 이 데바나가리는요, 쓸 때 여기 써 있듯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상스크리타 바르나 말라. 상스크리타 바르나 말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낮자로 떨어져 있지만은요, 실제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은요, 여기에 모든 문자가 보면은 위에 이 선이 하나씩 거 있어요. 선이요. 이렇게. 그렇죠? 획으로 선이 거 있죠. 이 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아래 것부터 쓰고 나서 나중에 선을 갖다가 위에다가 찍 겁니다. 떨어지든지 붙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대면화간의 문자는 세로로 쭉 이어져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이제 여기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표 자체가 그 버머 알파벳 전체 다예요. 그래서 또 여기 있는 이 순서가 버머 알파벳 순서 그대로입니다. 버머 알파벳. 그래서 옛날에 그 종이사전을 이용을 해서 단어 찾을 때는요, 이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이 순서대로. 우리나라는 뭐, 이 사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예, 어에 해가지고서 자음모음 순서로 해가지고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죠. 이 범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원래 순서가 있는데, 거기 순서에 맞춰가지고서 제일 앞 글자가 뭔가, 다음 글자가 뭔가에 따라갖고 사전에 앞에다 싣고 뒤에다 싣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자가 이 사전에, 범어 사전 제일 앞에 실리고, 저 뒤로 가서 그 하자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실립니다. 하자로 시작하는 것이.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 범어는, 이게 이제 낱글자인데, 낱글자인데, 하나의 글자인데, 모든 글자에는, 이제 모든 자음에는, 모음 말고 자음에는, 여기는 아자가 내재합니다. 아자. 여기 이제 까자인데, 발음이 K라고 썼지만 발음은 크가 아니고요. 까예요, 까. 카는 요 옆에 겁니다. 카. KHA라고 표기합니다. KHA. 까자인데,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기역자에 뭐 아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음일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써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뭐 자음만 이제 발음되지 않는 그런 별도의 자음이 있죠. 또 아야 어여 같은 경우도 뭐 아, 야, 어, 여 이런 식으로 별도의 발음이 있죠. 하지만 문장 속에서 이게 직접 따로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문장 속에서는 반드시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하나의 음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 뭐 A, 아이오에오, A, 이제 영어도 아, 이, 우, 에, 이런 것들이 모음인데, 그렇죠? 이런 모음만 따로 써가지고서 물론 그 단어 중에서 무슨 감탄사 같은 경우에 뭐 하나만 쓰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자음을 따로 써가지고서 이게 무슨 단어가 되고 음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하나의 음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이든 우리나라 한글이든지 한글, 그다음에 로마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어나 사고를 표기하는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하나의 음절이 돼요. 음절. 여러분 음소 이게 이제 이거는 음소예요. 음소 가장 적은 단위가 음소예요. 그다음에 음절은 뭐예요? 가장 최소한의 발음 단위예요. 아, 라, 고, 뭐 깍, 뭐 이런 것들, 공, 그래서 색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음절입니다. 음절. 근데 이제 음절 하나의 음절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실제 현실 발음이 되려면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야지만 현실 발음이 되는데 이 범어는 그게 아니에요. 범어는 그냥 그 자음 자체가 현실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음은 아자가 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음을 썼지만 이게 그냥 K라는 발음이 아니고요. 까예요, 까. 이걸 하나 따로 떼서 쓸 경우에 그냥 까라고 읽으면 돼요. 실제 이런 것들이 그 문장 속에 쓰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A자를 붙여놨죠, A자. A자의 발음은 아 발음인데 이렇게 A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모든 자음에 아자가 내재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다 아자가 이렇게 내재합니다. 야랄라와 샤, 샤, 싸, 하. 다음에 이제 모음은 여기 써 있는 이 두 줄이 모음이에요. 이 두 줄. 모음은 모음 중에서 물론 이제 아가 가장 앞에 써 있죠. 여러분 우리말도 아야 어여 우유 할 때 아가 제일 앞에 옵니다. 영어도 ABCD 할 때 아가 제일 앞에 옵니다. 이자가. 일본말도 일본어 가나 같은 경우 아, 이, 우에 올 때 아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근데 실제 우리말이든지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이 범어 영향이에요. 범어.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하실 때 이 표음문자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진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범어를 많이 참조해서 이제 한글 창제에 그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 이, 우에요 하는데 아, 이, 우의 순서가 바로 범어 그냥 그 순서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아, 이, 우, 에, 오 써 있죠. 물론 범어는 발음이 더 훨씬 풍부합니다.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한데 어쨌든 일본어의 아이우에오를 갖다가 순서를 그렇게 매긴 이유가 범어를 보고서 따라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일본 그 가나를 만든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밀교성 기원은 한 8세기인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 불교 연구한 다음에 들어와서 이 가나를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신화적인 얘기다 하고 학설이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일본 가나의 그런 어떤 그 창제 배경에도 범어가 있습니다. 가나가 또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나는 음절 문자예요. 우리말은 음소 문자죠. 기역과 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처럼. 일본은 참 너무나 이제 단순합니다. 음절 몇 개 가지고서 말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는 일본 글자는 음절 글자, 음절 문자인데 그 음절 문자 만들 때 이 공회대사 그 국가의 일본말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 중국에 들어가서 이 범어 이
문법을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순서가 아이유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어와 똑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아자가 아까 모든 자음에 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재한다. 아까 봤듯이 까카가 그악마 짜차자자냐 따타다다나 그다음에 따타다드하나 빠파바바마 이런 식으로 야랄라와 샤사하 이렇게 아가 다 내재하는데 하나 또 얘기한다면 아자가 가장 첫 음절이에요. 으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자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으뜸가는 말이고 모든 자음에 내자는 말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아자는요. 범어에서 그 의미상 부정을 뜻해요. 부정.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는 거. 영어의 no, not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더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어차피 다 나중에 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영어에서 저 범어에서 이 단어 앞에 써서 부정을 나타낼 때 아자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그 소멸하다 할 때 소멸 니로드하 니로드하 하면은 이게 이 한자는 멸이에요. 멸하다. 근데 그 만약에 이걸 불멸로 만들고 싶다. 혹은 무멸. 그럼 앞에다가 아자만 붙이면 돼요. 아 니로드하가 되면은요. 이거는 불멸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자는 이 범어에서 아자는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 때 그 사용하는 접두어다, 접두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을 만들 때 멸은 니로다 하는데 아 니로다 하면은 불멸이 돼요. 근데 이제 아자만이 부정어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안자를 붙이기도 해요. 안자. 어떤 경우냐 하면 뒤에 모음이 올 때 모음. 어떤 게 모음이냐 하면은 아뜨만 같은 거. 아뜨만. 아뜨만 하면은 뭐예요? 이건 자예요. 자. 아. 자입니다. 자. 근데 앞에 안을 붙여버리면요. 이때는 무화가 돼요. 무화. 그래서 이제 이 무의 의미, 무가 이제 부정이죠. 부정에 해당하는 게 범어에서 이 안자가 바로 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범어에서 부정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접두사가 아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접두사가 바로 아와 아닙니다. 그럼 아는 언제 쓰냐 하면은 뒤에 모음이 올 때, 요때 그 안을 씁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모음 앞. 안은 언제 쓰냐 하면은 뒤에 자음이 올 때. 다시 말해 뭐예요? 자음 앞. 그러니까 자음 앞에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아를 쓰고 모음 앞에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안을 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로드 하는 멸인데 소멸인데 그 불멸하면은 아 니로드 아뜨만 하면 자인데 무와 하면은 아나뜨만 이게 됩니다. 하나 또 여러분 좀 더 궁금할 겁니다. 여기는 불인데 여기는 무인다. 뭐 이상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 동아시아 언어, 동아시아의 언어에서는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다양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불도 있고 무도 있고 비도 있어요. 비는 아니 비자, 무는 없을 무자, 무는 안을 불자. 근데 법어는요 이게 단순합니다. 그냥 안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무비가 구별이 안 돼요. 범어에서는요. 왜냐하면 범어는 이제 언어 계통으로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언어 계통이 있는데 언어 계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굴절어가 있고
교차거가 있고 고리버가 있어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어학의 통해. 굴절어는 예를 들면은 영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도, 구라파, 이게 인구어입니다. 구라파가 뭐예요? 유럽의 옛날 한자 발음이에요. 구라파, 유럽을 구라파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도, 유럽, 피언, 랭귀지. 이 맞을까? 유러피언, 약간 인도 유럽 언어. 이게 이제 굴절어입니다. 뭐냐면은 문장 속에서 이제 이 단어가 역할을 할 때 단어 자체가 변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나라는 말인데 그 주어가 될 때는 뭐라고 써요? I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나는 할 때. 근데 목적어가 될 때 뭐라고 써요? 나를, 그렇죠? 목적어가 될 때 미라고 씁니다. 나를. 그 다음에 뭐 나의라고 소유격을 얘기할 때는 my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의 것 할 때 이때는 mine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단어의 모양이 다르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구조의 경우에는요. 버머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하면은 아함, 나를 하면은 나이 하면은 마마 이렇게 바뀝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아함 브라마스미 나는 브라만이다. 하면은 나를.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하면은 나의 마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버머에서. 그러니까 버머든지 영어가 다 이 굴절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유럽말 전체가 다 굴절어예요. 물론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달라요. 교차가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헝가리 말은. 그 다음에 교차어는 이제 한국어, 일본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하면 문장 속에서 역할이 있을 때 조사가 붙어요. 내가, 일본말은 뭐예요? 와다시와. 나를, 글자가 붙었죠. 일본말은 뭐예요? 와다시오. 나이. 뭐는 일본말은 뭐예요? 와다시노.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듯이 를, 이런 식의 조사가 붙어갖고 일본말은 노 이런 식의 조사가 붙어가지고서 단어의 역할이 규정될 때 규정되는 언어 이걸 교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리버는 뭐냐면은 중국어 뭐 티베터도 교차어로 이제 보는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티베터는 우리말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어, 뭐 미얀마,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자 중국어 이제 그 교차어인데 그 중국어에서 내가 할 때 뭐라고 써요? 내가 간다 할 때 내가 간다. 나를 때린다. 타아. 나를 때려라. 타아. 나의 책. 책.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아가 할 때 내가 간다는데 그냥 아라고 써요.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이렇게 워. 그러니까 타도 나를 때린다는데 나를 하는데 아라고 써요. 그 다음에 책할 때 나의 책인데 이것도 아라고 써요.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는 말이 변화가 없으면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서 그 의미가 규정이 된다는 역할이 규정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고리버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 이 버머는 우리가 버머를 배우고 불교를 공부하지만은 또 불교가 아시아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 언어적으로 볼 때는 서구적이다. 서구. 그러니까 인도 유럽 쪽의 언어와 더 통하는 이제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굴절의 인고계통에서는요. 인고계통, 그러니까 영어든지 버머에서는 부정하는 말이 단순합니다. 이제 언어계통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버머와 영어, 이게 다 인구어예요. 같은 계통의 언어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는 부정을 표현할 때 단순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든다면은요. He is not a student. 이게 뭐예요? 그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She is not happy. 이게 뭐의 뜻이?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there, there is not a book. 이건 뜻이 뭐예요? 거기에 책이 없다죠.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이것도 잘 떠올리지 않아갖고서 여러 가지 막 그냥 오버하는 학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부 다 영어에서는 is not, is not, is not, this였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번역할 때는 앞에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she is not happy에서는 않다라고 번역을 했고, there is not a book 할 때는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부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만 이렇게 다양을 해요. 다양합니다. 아니다를 한자로 뭐라고 쓰죠? 아니다. 학생이 아니다. 비학생. 아니다. 않다는 뭐죠? 불이에요. 불행. 없다는 뭐죠? 무예요. 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문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영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한 가지예요. is not. 그냥 단순합니다. 근데 버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버머도요. 부정을 나타내는 게 단순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불무비처럼 나눠지가 않아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요. 무는 실체 부정. 그 다음에 안 입을 자는 그 다음에 이것은 상태 부정. 일이 돼요. 혹은 성질 부정. 그래서 이게 여러분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최상용 3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체 부정, 실체. 그러니까 최상용 할 때 체입니다, 체. 그 다음에 이것은 상. 상이 아니고 용.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용, 물론 이제 앞에 이해와 딱 일치하진 않지만은요. 그러니까 체를 부정할 때는 대개 뭐를 쓰고 뭐가 없다 하고, 작용을 부정할 때는 아니불 짤 쓰고 불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부정할 때는 아니다. 빨갛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정을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어디에서는 부정할 때 불멸, 그래서 불자를 썼는데 어디서는 물 썼다.
또 여러분 이제 지금 이런 그 언어적 차이를 알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무아가 맞나 비아가 맞나 흔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비아 어떻게 돼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래서 문장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무아해도 되고 비아해도 됩니다. 또 불멸도 마찬가지예요. 불생불멸 하기도 하지만은요. 불생불멸 번역할 때 어디에 보면은 무생무멸 이런 말도 있어요. 그다음 비생비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셋 다 맞아요. 자, 맥락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면 돼요. 왜?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훨씬 더 부정에 대해서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버버든지 그 영어 같은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서 다시 말해 굴절어 계통에서는 이 부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단순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아자가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아나 안 an 이 부정을 뜻합니다. 부정을 아자가 그러니까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자음 앞에서는 아를 쓰고 모음 앞에서는 안을 씁니다. 안. 그래서 이 아자가 그 부정을 나타내는데 그 진리를 추구할 때 진리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그게 불교만이 아니고 인도 종교 전체 다 해요. 마찬가지예요. 궁극적 진리는 그 긍정적으로 지목을 해서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로다가. 그래서 여러분 뭐 아까 얘기했던 불생불멸 부정불감할 때 반화신경 같은 경우에 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반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없을 못자 아리불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리비설신인 불구부정 불자 써가지고 또 불교만이 아니고 이 우파니샤드에서도 또 우파니샤드의 유명한 사상 중에 하나가 그 네티네티 사상이 있습니다. 네티네티. 우파니샤드는 바라문교의 성전이죠. 바라문교. 인도 고대 종교인 바라문교의 성전. 그러니까 베다가 있고 베다 제일 끝에 붙은 게 우파니샤드인데 심오한 철학적 사색을 갖다가 적은 그런 책인데 니띠니띠 사상이 있는데 니띠는 뜻이 원래 이제 풀면은요 나 이띠 나 이띠라는 뜻이에요. 그 접두사는 부정 표현할 때 안을 쓰지만은요 문장 속에서 하나의 단어로서 부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씁니다. 나. 그다음에 이띠는 뜻이 뭐냐면은 영어의 화법이에요. 뭐 인용을 할 때 인용 뭐뭐라고 인용을 할 때. 이걸 번역한다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아니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예요. 나. 아니다. 그다음에 라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가지고서 나 이띠를 갖다가 내띠라고 이렇게 이제 합해서 발음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법칙을 그러니까 모음이 합해질 때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합해질 때 그 단어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법칙을 연상 법칙 혹은 연음 법칙 그러니까 소리를 연결하는 법칙, 음성을 연결하는 법칙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또 강의 다 할 거예요. 상세하게. 산디, 버무르는 산디, 이 얘기라고 산디 법칙. 그래서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참된 자, 아트만, 아까 얘기했던 요 아트만을 추구했는데 참된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다, 만져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는 뭐예요? 궁극적 진리예요.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긍정적으로 딱 우리가 포착을 하면 벌써 놓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는 의미에는요 뭐예요? 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궁극적 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궁극적 진리. 그 궁극적 진리에는 반드시 부정적 표현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가 아주 신성한 그런 단어다. 아주 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알파벳 얘기하면서 이제 아자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의 의미, 그러니까 아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그런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도 내에서 인도 종교에서 아음 숭배 사상이 탄생합니다. 아자 숭배, 아자를 갖다가 그 본초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에서도 이제 그런 아음 숭배가 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 뭐예요? 모든 자음에 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본질이다 해도 돼요. 어디든지 있는 거. 마치 공성이 어디든지 있듯이. 그다음 또 뭐예요? 가장 앞에 나온 말이다. 아자가. 그렇죠? 가장 앞에 알파벳에서 순서에서. 그다음 아가 또 뭐예요? 궁극적 진리를 얘기할 때 반드시 쓰이는 말이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얘기하려면 뭐 하나하나가 끝이 없습니다. 그럼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 자, 이거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뭐 따라해도 됩니다. 마이크 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위에 거는 아직 보지 말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번 강의 시간에 이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익히려면은요 한 학기 다 갑니다. 이건 여러분 숙제 내줘 갖고 여러분이 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서 나중에 그 스캔 떠가지고 아니면은 카메라 찍어갖고 과제 올리는 그런 과제를 내겠습니다. 쓰는 순서도 알려줄 테니까. 이 책에 쓰는 순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밑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화살표, 2번, 3번, 4번, 5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는 순서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한번 여러분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 ABCD 쓰는 연습 아마 하실 겁니다. penmanship. 이제 보면 penmanship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나중에. R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모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은 영어 발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발음 기호구나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R점에 점이 찍혀 있는데 짧게 발음합니다. 베다 중에 가장 오래된 베다가 리크베다예요. 리크베다 할 때 이자입니다. 리크베다 할 때. L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건 이것도 짧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음 위에 선이 그어 있는 것은 긴 발음이에요. 따라하세요. 그다음에 아이, 아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라 불러요? long vowels, 장모음, long vowels, 장모음, 긴 모음. 그다음에 위에 것은 short vowels, 단모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장모음, 단모음 구별하는 게 위에 선이 그어 있으면은 다 장모음이에요. 뭐만 달라요? 오만 다릅니다. 원래 여기는 이렇게 써놨지만은요, 실제 범어 표기에서는 일자에 이 선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 저자 나름의 그냥 표기일 뿐이고, 여러분 이자 위에 이 선이 없다는 거, 이제 오자 위에 선이 없다는 거, 이것도 일단 이 책을 볼 때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음 그대로입니다. 아이, 아우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M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 범어 표기에서는요, 이 글자 모음 위에다가 점 하나 똑 찍으면 됩니다. 또 모음 뒤에 점 두 개 찍으면은 H 밑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누스와라, 이것은 비사르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음 이거예요. 발음은 앙. 근데 뒤에 무슨 음이 오냐에 따라 갖고 발음이 변해요. 발음이. 그러니까 뒤에 디귿, 니은 같은 그런 음이 오면은요, 그러니까 N자 발음이나 안이 되고, 그 다음에 후음, 기억이든지 키읔 같은 그런 음이 오면은 이응 발음이 나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음은, 독일어에, 여러분, 이히리베디히란 노래 있죠? 이히 할 때 히, 가래침 뱉는 소리 같은 거. 아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누스와라 비사르가 이렇게 부르는데, 비사르가는 이제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sending force, 그러니까 앞으로 던지다, 그러니까 아니면 to let go, 그냥 내버려 두다, to emit 방출하다 이 뜻입니다. 뭐예요? 할 때 하고 그냥 이 숨소리가
나가게 놔두는 것. 그래서 이제 비사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원 분석을 지금 한 거고, 이 표도 지금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뜻은 이제 이렇게, 그냥 방수하다, 내비두다, 이런 뜻입니다. 아누스와라는 잇따라서 나는 소리가 아누스와라예요. 잇따라 나는 소리. 아까 이제 앙 할 때, 안 할 때, M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 이건 아누스와라입니다. 뒤이어 나는 소리, 이것은 뭐예요? 그 방출하는 소리. 이건 뒤이어서 나는 소리, 이어서 나는 소리.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특수한 의미예요.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모음을 보조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다릅니다. 아누스와라. 이것은 비사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이 자음인데 발음은 까크아가그앙아, 까크아가그앙아. 응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응 받침이에요. 이응 받침. 근데 이제 N자 위에 점을 찍어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밑에 발음이에요. 여러분 시라고 쓰면은 영어에서는 카페 할 때 이제 시를 쓰죠. 카페 할 때. 혹은 뭐 시저. 옛날 로마의 왕 시저 할 때 시를 씁니다. 그래서 시 발음은 영어에서는 싸 아니면 까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 시 발음은요, 이 시자는 발음이 오기 때문에 짜로 발음이 돼요. 짜. 쌍지읒, 짜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했나, 안 했나, 한번 알아보려면요, 요 시에 써놓고 발음해봐. 하면 합니다. 이 발음을 뭐 싸 하든지 까 하면, 너 범어 아예 기초도 안 했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발음을 짜라고 하면은, 그러면 범어 공부했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발음 기호도 시 있으면 짜라고 읽습니다. 약간 발음 기호예요. 어떤 모 불교학자분인데, 동국대 출신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TV에 강의 이제 나와서 한번 어떤 작은 방송국에서 하는데 시 발음을 싸더라고요. 아이고, 저 망신스러워 어떡하나. 너무나, 물론 불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럴 때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학기 법어 배웠다가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대충 그냥 발음하면 되니까 발음에 대해서 요 발음 하나만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싸도 아니고 까도 아니고 짜다 짜. 그러니까 소금이 짜다 할 때 짭니다. 소금이 짜다 할 때 이것만 명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게 발음하면 돼. 짜, 차, 자, 자, 냐. 요거는 냐. 여러분 고양이가 냐옹냐옹 하고 울려 냐옹. 그때 냐입니다. 냐. 그 다음에 이제 점이 찍혀 있죠. T 밑에. 이제 이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을 권설. 권은 주먹권자예요. 주먹이 뭐예요? 손을 말아버리면 주먹이 되죠. 혀를 말아버리면 권설이 됩니다. 권설.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요, 따는 따인데, 그냥 따 하지 말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서 따 하면 됩니다. 까. 그래서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서 따 하면 돼요. 권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개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개음. 그러니까 구개가 뭐예요? 입구자. 개가 뭐예요? 덮개개자. 그죠? 입덮개가 뭐예요? 입천장이죠? 입천장음이다. 따, 타, 라,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타라라나. 그 다음에는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타가 아니에요. 타는 이 옆에 음입니다. 따타 나. 그다음에 이것도 쉬워요. 파가 아니에요. 파는 이 옆에 이게 파입니다. 마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야, 라, 와 이것은 반모음. 근데 실제 문장 속에서는 자음 취급합니다. 세미 볼스 반모음. 모음도 자음도 아닌 거. 이제 반모음. 그 다음에 이제 S자 계통의 발음인데 S자 위에 점이 있고 밑에 점이 있고 점이 없어요. 이 순서도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 외우기 힘들죠. 어느 게 앞인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점을 머리 위에 있는 보따리라고 생각하세요. 보따리. 머리 위에 보따리 이고 있다가 아이고 무거워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손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렸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있다가 내려갔다가 잃어버렸다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할 때는 어쨌든 기본은 싸예요. 산스크리트 할 때 싸입니다. 싸인데 위에 이 선이 딱 찍혀 있으면은요. 여러분 욕할 때 샹 하죠. 샹.
거기서 이응만 빼세요. 뭐예요? 샤 하면 샤, 샤, 샤입니다. 샤. 그 다음에 이건 S 밑에 점이 찍혔어요. 그러면 S 밑에 점이 찍히면은 아까 뭘 배웠죠? 보니까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네. 배웠어요. 그러면 싸라고 서로 싸라는 발음을 내면서 입천장에 혀를 붙여보세요. 샤, 샤 이렇게 됩니다. 샤, 샤, 싸, 샤, 샤, 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 발음 끝입니다. 이 전체 발음이고 하나 제일 중요한 게 CH 자 발음이다. 이제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내 발음이고요. 내가 한 발음이고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실제 인도 사람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여러분 자료실 들어가면은 이제 올려준 그런 사이트 링크를 요거 클릭하면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클릭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좀 이 크기가 작죠? A자 써 있는 거예요. A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대바나가리 문자. 이것은 뭐예요? 트랜스리터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이렇게 마우스를 굴리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트랜스리터레이션. 자, 이제 보세요. 스피커 키고서. 이런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발음이 안 나죠. 자,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A자 위에 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는 이예요. 이. 이거 뭐예요? 자, 이제 됩니다. 이건 유죠, 유. 발음은 우. 이거 뭐예요? 선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기 바랍니다. R자 밑에 점이 있어요. 발음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장음이 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R자 써있지만 점이 찍히면 모음이다. 리급에다 할 때 리다. 이건 뭐 거의 안 씁니다. 이 문자는. 그 다음에 그 장음은 더 안 쓰고. I, O, 아우, H 밑에 점이 찍히겠죠, 비사르가. M 밑에 점 찍기도 하고 M 위에 점 찍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사이트의 발음기호 표기법이 좀 독특합니다. 약간 지금 시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짜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 다음에 이건 까고 이건 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처럼 카하면 안 됩니다. 까예요. 까마귀 까자. 카. 네, 일단 여기까지 강의하고 시간이 뭐 금방 지났습니다.